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은 고향을 찾는 시민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전국 전통시장의 총 매출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318명이 분쟁 조정 결정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준금리 인하 호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호재에도 추석 연휴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관망세가 형성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일 전날보다 0.33% 하락한 2049.4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5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11일 거래일 만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61% 오른 572.37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 만에 연고점을 탈환했습니다. 전날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추석 연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작용하면서 기관들이 순매도에 나섰고 그 결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285억 원, 495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803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2% 이상 하락한 것을 비롯해 전기가스, 증권 운송장비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철강금속, 의료정밀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KB금융이 전날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은 여파로 1.88% 하락했습니다. 네이버도 3.33% 내렸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은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전문가의 절대 다수인 96.5%가 이 9월에 기준금리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군요. 네, 채권 전문가들은 오는 12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5일 채권 전문가 11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5%가 이달에는 기준금리가 연 2.25%에서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본 것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추가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축소된 데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채권시장은 강보합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전망 채권시장 체감지표 BMSI는 125.7로 전월보다 2.2%포인트 상승해 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의 관계자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통화정책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기대감과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채권금리 강세 요인으로 남아있다며 9월 국내 채권시장은 강보합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서울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체 수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중국 내수시장 급팽창에도 한국 기업들은 중국 경쟁국 기업들과의 경쟁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유통, 물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초 기지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공항은 고향을 찾는 시민들로 오전부터 북적거렸습니다. 시민들은 수년째 이어지는 불경기와 세월호 참사 등 잇따른 사고로 인한 울적함을 접어둔 채 가족과의 재회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오전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고속도로는 오후 들어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30분 현재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10분, 울산까지 5시간 20분, 광주까지 4시간,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이틀 전인 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8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전국 전통시장의 총 매출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전통시장에 3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공세에 대응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오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국 전통시장 총 매출은 40조 1천억 원에서 2013년 20조 7천억 원으로 48%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 총 매출은 2009년 33조 2천억 원에서 2013년 45조 1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 3조 5천억 원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오늘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318명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재조정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금감원에 재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에 달하는 15,000여 건을 불완전 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에서 50%를 배상토록 결정했습니다. 한편 4일 기준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비율은 73.7%로 집계됐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귀성객 규모나 유통업계의 추석 선물 매출 등 다양한 추석 관련 통계들이 쏟아지는데요. 자, 경기 국면에 대해서 전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겠죠. 자, 추석 지표를 통해 본 3, 4분기 경제 전망을 정훈규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올 추석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에 달하는 3,945만 명이 고향을 찾아 움직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올 추석 이동인구는 지난해 추석보다 13.3% 증가했고 추석 당일인 8일에는 역대 추석 가운데 가장 많은 741만 명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추석 인구 대이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사되는 바가 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인구 이동 규모가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도별 추석 인구 이동 규모와 해당 시기의 경제 성장률 추이는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2007년 3분기와 2010년 3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각각 4.9%와 4.5%였는데 이때 인구 이동 규모는 4,600만 명과 4,900만 명으로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인구가 이동하다 보면은 이제 소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수 경기 지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다만 이제 소비 부분에서는 일부 좀 회복되는 조짐이 있어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소비 회복이 모멘텀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 한편 추석 선물 매출도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최근 3년간 추석 매출이 좋았던 2011년과 13년은
4분기 경기도 회복세를 보였지만 추석 선물이 잘 팔리지 않았던 2012년에는 4분기 산업생산 성장률도 둔화됐습니다. 지난달 31일까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의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심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였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전년 대비 32% 매출이 늘었고 현대와 신세계 백화점도 각각 24.7%, 17.1%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로부터 추석 분위기는 한 해 작황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올 추석 경제 지표들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도착을 알려주는 안내판, 그리고 각 장소의 정보를 담은 터치스크린, 강남역에서 공중전화 역할을 하는 이 미디어폴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광고인데요. 자, 이처럼 대부분의 광고 기능을 이 디스플레이가 대체하면서 국내 전자업체들도 제4의 미디어로 떠오른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한 공상 과학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입니다. 톰 크루즈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은 홍채를 자동 인식한 후 개인 맞춤형 광고를 보여줍니다. 평소 즐겨 마시는 맥주를 보여주거나 성향을 파악해 휴가지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LED나 LCD를 활용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제는 영화관, 공항,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47개 디스플레이 패널로 만든 나무에서는 공항 이용객들의 사진이 마치 열매처럼 주렁주렁 매달리고 하루 1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지하철 역사통로 벽면에는 기존의 고정형 사진 광고판 대신 동영상 광고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기존 그냥 평범한 사진 광고만 보다가 이런 동영상 같은 거 화려하게 보니까 더 시선을 더 끄는 것 같아요. 각종 광고나 안내가 종이 인쇄물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 형태로 변하면서 상업용 디스플레이인 디지털 사이니지가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전자업체들도 기존의 비싼 광고판으로 인식되던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의 대중화를 선언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다기능 고화질의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디지털 사이니지가 중소형 자영업자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B2C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2011년 출시한 이지사인 TV를 시작으로 삼성전자가 지난달 선보인 스마트 사이니지 TV까지 한 화면에 TV 방송과 광고를 함께 띄우는 30에서 40인치대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양사는 여기에 원하는 광고를 직접 만들어 띄울 수 있도록 템플릿도 제공해 편의성까지 더했습니다. LG전자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울트라 HD, 터치 패널을 적용한 제품 등을 다양하게 선보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 서치는 지난해 36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내년에는 52억 달러, 2018년에는 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내 전자업체들의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목동의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가량 오르는 등 주택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책에서 이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 등의 덕분인데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기존의 준공 40년에서 30년으로 무려 10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양천구 목동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 등의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주차하기도 너무 불편하고요. 내부도 많이 나쁘해가지고 부수적으로 많이 고치면서 살아요. 1987년과 1988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종전 서울시 기준으로는 2019년,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2년, 4년 앞당겨진 2017년과 2018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재건축 시기가 빨라지자 집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매물 회수에 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일 대책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 문의는 한 10건 정도 오고 있어요. 매수 문의가. 지금 공급 면적이 94제곱미터인 경우에 요거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한 2천만 원 정도 호가가 지금 현재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들 매도인들이 매물들을 많이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 지어진 상계동 주공 아파트도 재건축 시기가 최대 8년 앞당겨져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3만여 가구 규모로 용적률이 160% 안팎입니다. 법적 상한인 250에서 300%보다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검토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는 한 2만 가구, 그리고 노원구 중계, 상계 하기동 같은 경우는 총 6만 5천 가구가 재건축 연한 완화의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재의 후속 입법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724 부동산 대책과 지난달 금통위의 금리 인하에 이어 9일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주택 거래량 증가는 물론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정희진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일교차는 다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낮에는 서울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무난하고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무더운 가운데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아침부터 점차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광주와 전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와 울진 27도, 강릉 26도 예상됩니다.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성묘나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해가 지는 시각 7시 전후로 뚜렷한 보름달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